이번 이야기는 무서운 실화 이야기. 따돌림. 저와 제 친구가 실제로 경험한 일입니다. 참고로 이 이야기에는 유령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친하게 지내던 친구 중 M과 T, Y라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3인방은 M을 중심으로 3명은 같은 반 친구 1명을 상습적으로 괴롭혔죠. 따돌림 대상은 빛 좀 마르고 창백한 얼굴에 안경을 낀 W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음침하고 말이 없었고 한 번 입을 열었다 손을 치더라도 도무지 알아둘 수가 없는 어려운 이야기를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솔직히 W를 보고 있자며 M이 왜 그렇게 집요하게 그를 괴롭히는지 이해가 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따돌림을 주도하는 M 3인방은 해도 그 정도가 너무 심했습니다. 데리고 발로 차는 것은 기본, 얼굴에 유성펜으로 낙서를 하거나 화장실에 탈의를 시키고 알몸인 그에게 못된 장난을 치기도 했어요. 같은 반 여학생 치마를 들추라고 명령하는가 하며 여학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동안 여자 탈의실에 숨어있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하자면 여기까지는 저도 재미있어 그냥 방관시켰습니다. 하지만 괴롭힘의 강도는 점점 심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툭툭 때렸던 것이 이제는 토할 때까지 집요하게 배를 때렸으며 2층에서 나무 위에서 떨어지며 무사할지 실험한다며 W를 2층에서 억지로 밀어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다들 너무 심한 게 아니냐며 하며 하나 둘 주춤했지만 유독 M과 그의 친구들 3인방은 아주 재밌어하며 괴롭힘에 열중을 했습니다. M은 반의 리더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들 무서워서 그를 만류하지 못했고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3인방 중 한 명인 Y가 아침에 등교하자마자 다짜고짜 W에게 날라차기를 시작했습니다. W의 입과 코에서는 엄청난 양의 피가 흘렀고 그가 쿨럭일 때마다 입안에서 부러진 이빨 조각이 튀어나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서슬퍼런 Y의 태도에 놀란 친구들이 그를 말렸습니다. 이 자식 정말 죽여버릴 거야! 우리는 씩씩거리는 Y를 거의 진압이라도 하듯 잡아 눌렸고 일단 그 자리는 정리가 되었지만 Y에게는 정학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는 수업 도중 기가 조치되었죠. 학교를 마치고 우리들은 자택 근신 중에 Y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Y의 방의 창문은 산산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Y! 이 창문 왜 저래? 어젯밤 어떤 자식이 죽은 고양이를 창문 밖에서 갖다 던졌어. 분명 W 그 자식이 그랬을 거야. 절대 가만 안 둬. 진짜 죽여버릴 거야. 아무래도 누군가 새벽 2시에 그 방의 창문으로 너덜너덜하게 난도질 당한 고양이 시체를 던진 모양이었습니다. 근데 왜 W 짓이라는 거야? 그 자식 말고 또 누가 있겠냐? 잔뜩 격분한 Y의 말을 듣더니 M이 말했습니다. 내일 W에게 한번 물어볼게. 만약 정말 그 자식 짓이며 너네 집으로 데려와 주지. 대신 얼굴은 들키니까 이번엔 배를 날리라고. 하지만 그 다음날 W는 걸썩이었습니다. 4일이 흐르고 난 후에도 W는 학교에 돌아왔습니다. M은 곧장 W를 화장실로 끌고 가서 고양이 사건에 대해 추궁하기 시작했죠. 저도 따라가서 그 현장을 함께 지켜보긴 했지만 설사 W가 한 짓이라고 할지라도 바보가 아닌 이상 순순히 그랬다고 실토할 리가 만무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래 그거 내가 그랬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불시의 일격이라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M조차도 당황했는지 뭐? 라고 하더니 W의 멱살을 잡은 그 상태로 굳어졌습니다. W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차례는 M 네 집이야. 그 한마디를 기점으로 M은 W를 미친듯이 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그를 말렸지만 이미 W의 얼굴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Y에 이어 M도 정학처분을 받았죠. 이 일로 인해 3인방의 마지막 멤버인 T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혼자 남은 이상 W를 괴롭힐 수도 없었습니다. 엉망진창으로 된 얼굴로도 학교에 온 W는 실실 웃으며 T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아무 짓도 안 할 건가 봐?
이야, 이게 까부냐? 야, 니 죽여버린다. W의 도발에 T는 발끈하며 위협을 했지만 선뜻 손을 올리진 못했습니다. 우리는 네가 참으라며 T를 말렸습니다. 역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만. W가 던질 한마디에 T는 그만 이성을 잃고 의자를 집어들어 W를 때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왕따를 주도하던 3인방은 전원 정학 처분을 받게 되었죠. 며칠 뒤에 수업을 듣고 혼자 집에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저를 불러세웠습니다. W였습니다. 오도 지금 엠네 집에 가는 거야? 응? 아니, 그냥 집에 가는 길인데. 엠이 사는 집은 우리 집 가는 길에 있었어. 나는 W를 무시한 채로 걸음을 옮겼지만 W는 제 뒤를 졸졸 따라오더군요. 설마 이 녀석 엠네 집에 가는 건가? 저 W! 넌 어디 가냐? 제가 먼저 W는 갑자기 들고 있던 가방을 열더니 안에서 무엇인가를 끄집어냈습니다. 검은 봉투였습니다. 불길한 예감도 들었고요. W는 그 검은 봉투 안에 손을 넣고 시뻘건 것을 꺼냈습니다. 고양이 시체. 하얀 거북 소매에 피토성이가 되었지만 그는 상관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W는 한 손에 고양이 시체를 들고 저를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광경은 지금도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17살 트라우마였습니다. 얼빠진 표정으로 굳어있는 저를 뒤로 하고는 W는 길을 걸었습니다. 물론 그 고양이는 엠네 방 창문에 명중했고 그날 밤에는 T의 방 창문도 돌멩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가운데 W가 고양이 시체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본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정학 처분을 받았고 정학기간 중 전학을 갔죠. 이 사건은 당시 신문에도 실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 3인방도 이 사건 이후로 눈총을 받아 행동이 조심스러워졌죠. 1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 그 당시 친구들과는 소원해졌습니다. 저는 결혼을 했고 옛날 일들은 거의 잊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동창회를 한다는 소식이 듣게 되었죠. 저는 옛날 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동창회 날이 매우 기다려졌습니다. W에 대해서 잠시 떠올렸지만 굳이 불미스러운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동창회 당일 놀랍게도 W가 참석해 있더군요. 게다가 M, T, Y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 처음엔 의아했지만 긴 세월이 지나며 화해했을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나이도 이제 30대. 성인답게 예전에 저질렀던 잘못들에 대해 사과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나이였죠. 그들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가서 짐짓 쾌활한 척 말을 걸었습니다. 야, 오래간만이다. 다들 잘 지냈어? 오군, 오랜만이다. 예상과 다르게 제일 먼저 입을 연 사람은 W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어느 누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야, 너희들 분위기가 왜 이래? 내가 반갑지 않은 거냐? 어색함을 숨기려 저는 농담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M이 강하고 단호한 어투로 말했습니다.